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7월부터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지역 공공정책연구원의 기화서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경찰청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국가경찰제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또는 승인하는 그야말로 작은 또 다른 옥상옥이라 보면 됩니다. 집 위에 집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지역의 뭐 여성, 청소년, 치안, 방범 경비 이런 일을 밀착해서 하겠다 하도록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뭐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원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광역시도별로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은 이 시범 기한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몇 년 후에는 이 자치경찰제로 넘어온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도록까지 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계획인데 아직 그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소속은 국가직 중앙공무원인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참 장단점이 많은데요. 먼저 이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관련 주변에 또 이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직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누구는 그 중앙에 일을 하게 되고 뭐 강도 잡고 도둑놈 잡는데 우리는 그냥 그 다니면서 방범하듯이 하는 거. 이거 과연 경찰이냐. 이런 사기 저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이다 보니까 지역에 더욱더 소속과 연대감을 가지고 치안 서비스를 해주는 또 장점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뒤에 또 뭐 이 여러 가지 이 얘기 나올 또 논의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역 밀착이라는 취지는 진짜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는데 대구와 경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먼저 그 핵심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대구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또 경북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의 경우면 대구광역시장이 한 명을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또 한 명을 추천을 하고 또 한 명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토탈 7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7명. 7명의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장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추천된 7명 중에 한 명을 그야말로 낙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또 비판이 나오죠. 그러면 시장 도지사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한 명 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분 우리 또 권기창 교수님 뒤에 또 하실 말씀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좀 하고요. 일단 진행 과정을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제 대구시 의회나 또 경북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조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조례의 기본 그 안은 일단 그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이것이 어쨌든 6월 말 안으로는 각 시도의회의 본회의의 통과를 목표로 의회 일정이 전부 다 잡혀져 있습니다. 6월 30일 내로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대구시 의회가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죠. 조례안 내용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보면은 애초 취지였던 경찰권의 분산 문제
또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많은 지적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대구시의회에서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대구 참여연대 등 6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이날 그 서창호 인권운동영의 상임 활동가가 발제를 했는데요. 이 발제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시민이라든가 당사자들에 대한 담론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좀 윗사람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시민들의 인권 보호라든가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통제, 특히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면서 자치경찰 시민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 통제 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강민구 부의장은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좀 형편이 좋은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곳에는 나쁜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지방 보조금 교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현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계장은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으로만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선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남은주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가 혼선스럽다. 뭐가 국가경찰이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지방경찰이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보면은 국가경찰은 중대한 긴급사건, 또 지방경찰은 비긴급 일상사건을 담당하도록 해두었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경찰 권한의 대폭 이양 없이 그냥 생활, 교통, 이런 업무만 단순하게 지방에게 넘겨준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 분류가 모여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폭력은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유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감금, 강간, 주거침입, 즉 형법상 다양한 범죄 행위를 포함을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 수많은 범죄가 얽혀 있다면 이걸 국가경찰이 해야 되나 지방경찰이 해야 되나 서로 갈등하다 보면은 범죄를 놓칠 수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중복 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사실 범죄라는 게 한 가지 사안에만 해당되는 경우보다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게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합당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안에 이어서 자치경찰위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조례안 반대 의견이 잇따라 가지고 자치경찰위의 구성도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직의 어떤 운영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안감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신뢰도 문제 또 사무 범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 영의 기준에 따라서 시도 절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와 충북 조례안에는 각각 경기도에서는 2,382건 그리고 충북은 225개의 안건이 반대 의견이 올라왔어요. 반대 의견은 2,225개요. 그렇죠. 경북 조례안에는
510개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그래서 대구와 전북, 전남, 조례 등 모든 조례 안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 뭐 사실상 넘쳐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가 추천한 2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시도교육감이 또 1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이 되는데요. 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어떤? 지난 2일 충남자치경찰위원장 A씨가 파출소에 가서 한번 소란을 피우는 거죠. 이것은 뭔가 나름대로 좀 의시됐다 그럴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장의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직업군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계 인사가 4명이나 돼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지금 편중이 된다는 거고요. 6명 중에 4명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일천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을 요청한 경찰 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대로라면은 충분한 정보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그냥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 시키니까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자체에 골치 아픈 일거리만 과도하게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온갖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동네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더불어서 어떤 걸 주장하느냐면은 현장을 잘 모르는 자치경찰 전문가나 또는 지방 권력자들에 의해서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지 않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구시 관계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 경찰관들의 어떤 불안은 우려가 되지만은 자치경찰 사무는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자치경찰 시행 이후에도 경찰의 어떤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잘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참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자치경찰의 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이 사무 범위를 두고 또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봐서는 제대로 우리 권계창 교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 문제도 지금 전국적인 빈발한 문제 얘기했잖아요. 핵심이 경찰청이 애초에 이제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만든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2조 2항의 핵심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각 시도에서 정하는 조례 내용에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변경이나 또 그 범위에 있어서 적정성을 명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입니다. 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일부 서울, 인천 같은 일부 그 지자체에서는 그 의회에서는 그 지자체와 또 의회가 협의가 돼가지고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들으려고 안 들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과 각 지역의 지자체 또는 의회와 지금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화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자치경찰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수시로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 범위 바뀌고 인원 바꾸고 배치 바꾸고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염려되잖아요. 제가 경찰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광주, 대전, 충남 이런 일부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표준안을 들어야 한다로. 그런데 이제 일부는 아직도 지금 가지고 지금 이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밀고 당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건국 이후에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찰이 1인 시위를 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예. 충북 경찰청 소측 경찰청은 경찰 그 청 안에 자기들 직장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또 충북이나 또 경남의 경우에는 그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하는 와. 여기 있을 수 없는 있다, 예, 예. 받아들일 수 없다, 불안하다 이런 그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위를 관장하고 시위를 보호해야 되고 시위를 막아야 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찰이 어쨌든 1인 시위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죠. 반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와 들을 수 있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예. 실제 또 행위에서도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의 이제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모델이냐 이원화 모델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수십 년 동안 논의와 이제 무산을 반복해가면서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강력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2019년 3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일원화 모델로 변경을 해서 재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거죠. 예.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원화 모델을 장기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일원화 모델로 바꿔가지고 급속도로 추진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일원화 모델이 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치경찰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치분권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권한과 예산이 모두 옮겨가야 되는데 권한과 예산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그냥 뭐 좀 심부름하는 정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생활 안전과 교통 분야의 업무만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조직의 분리에 있습니다. 조직의 분리요. 예.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본부 또는 자치경찰들을 신설해서 국가경찰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야만 정말 자치경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원화 모델이 도입이 되면은 자치경찰이 사용할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간서가 신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경찰관들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원화 모델을 실제 운영 중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공동으로 운영을 한 거죠. 예.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호선 등의 많은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일원화 모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예.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경찰 간서를 사용해도 되고 또 경찰 간의 신분 전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뭐 가도기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자체의 일원화 모델은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경찰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원화 모델이 어쨌든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은 경찰의 입장은 어디 간 데 없고 외부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서 좀 잘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분을 해주셨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고 이제 7월이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곳곳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자치경찰제 추진 상황과 그 조례안 관련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